자, 벌써 저희도 5주년입니다. 저희 5주년 되는 날은 8월 18일이에요. 참 5주년 기념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부터 진행해 봐야 되겠죠? 판승철님 나오셨습니다. 이상원 선임 매니저 판교에서 뛰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고요? 잘 보냈죠. 비 와서 언제나 근데 그랬듯이. 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보내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보내셨겠어요? 뭐라도 해야죠. 아까운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격렬하게 놀아야 됩니다. 주말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 네. 어쨌든 지난 금요일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은 사실 별거 없었어요. 큰 매크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전일자 이제 실적 발표된 거 영향을 많이 받았던 네. 거고요. 그냥 약박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가 크죠. 이번 주 이슈가 이제 오늘 24일 나스닥 100 지수 특별 리밸런싱이 있죠. 네. 예, 요걸 시작으로 화요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수요일 메타, 목요일 아마존 등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166개 기업이 이번 주에 발표가 납니다. 거의 다 나와요. 진짜 바쁘겠다. 예, 예. 이번 주 다이나믹 할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심심할까봐 FOMC 회의도 합니다. 금리 결정도 해주고 이제 올여름 가장 바쁜 주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예, 나스닥 100 지수 특별 리밸런싱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24일 개장 전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매도가 다 나오겠죠 그날. 그 순간 오늘 그 순간에 나올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매도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요. 네네. 이게 이제 충분히 소화될 만한 거래 대금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 매도 예상 금액이 31억 달러인데 네. 일간 평균 거래 대금의 8%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크게. 예. 근데 그게 좀 이렇게 네네. 좀 시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당연하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무 변수 없이 그쵸. 요것만 있다면 네. 요 정도는 뭐 소화할 만한 네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비슷한 규모의 메타가 네네. 29억 달러거든요. 네. 비슷하잖아요. 31억이나 29억이나 비슷하긴 한데 네. 1거래 대금의 41% 수준이라서 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네. 꽤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물량이죠. 오늘 다 정리가 된다면. 네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크게 영향을 못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이거 이용해서 반대로 포지션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주에 분명히 뭔가 막 매도하고 뭔가를 해놨을 거라고요. 네. 뭔가 해서 지금 오늘 매도 나오는 물량을 자기는 매수해서 청산하면 되잖아요. 그런 수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만 남아도 네네. 이 사람들은 되게 할만하죠. 예를 들어서 옵션이나 선물이나 레버리지를 사용했으면 1%라도 네네. 10배 금액을 했으면 10% 수익일 것이고 100배 레버리지였으면 100% 수익이었을 거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레버리지 쓰는 데는 없겠죠. 네네. 근데 어느 정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변동일 뿐. 그러면 그렇죠. 31억 달러가 팔린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31억 달러가 사라지는 건 너무 당연히 아니고 네네. 변동일 뿐 그 사이에서 거래가 많아질 뿐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시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31억 달러면 별거 아니거든요. 원체 큰 회사들이라서 네.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지나가는구나.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결국은 네. 이번 주 지금 AI가 시장을 구원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AI가 구원한 시장이 연속해서 갈 수 있느냐 라는 거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일 장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도 또 좀 운명의 장난처럼 장 개시 전에 구글이 나오죠. 그렇죠. 예. 둘이 한바탕 피할 수 없는 싸움이. 구글도 네. 화요일 미국장 마감한 이후에 마감한 이유인가요? 네네. 제가 마감한 본 거는 장 전에 나온다고 돼 있었는데.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마감한 이후에 발표됩니다. 그런가요? 네네. 예. 그럼 더 슬프잖아요. 둘이 동시에. 데스매치네요.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을지 둘 다 살아남을지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렇겠죠.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실적 나올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움직임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 이제 네. 그 이번 주에 뭐 아까 말로는 되게 표현이 재밌었는데 우리 심심하지 말라고 FOMC 회의도 열리지만 어쨌든 이제 FOMC 회의에서는 그 2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된 것 같더라고요. 거의 확률이 99.8%니까요. 네네. 시장에서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요 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표는 사실 뭐 방송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이거 이제 패드와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네. 지금 계속 공개되어 있는 거고요. 7월 26일 날 그러니까 5.5%일 것이다라는 확률이 99.8. 근데 넘지 않아요. 9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보시면 5.5일 것인데 네. 확률이 점차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물론 있지만 떨어질 확률도 존재하고요. 네. 이제 24년 3월로 넘어가면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앞으로 금리는 어지간한 데이터상의 문제가 있지 않으면 네네.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마 시장에 또 그런 우려는 사실 있어요. 7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8월에 발표되는 7월 물가가 이제 약간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쭉 오르다가 급격하게 오르다가 살짝 쉰 구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튈 수 있다라는 거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해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어찌됐던 6월까지 CPI가 3%였고요. 코어도 4.8%였잖아요. 지금 금리가 이번에 올리게 되면 5.5가 될 텐데. 그렇죠. 누가 봐도 실질 금리가 플러스인 상황이고 제약적인 수준이죠. 파월이 얘기하는 제약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너무 많이 눌러버리면 네. 오히려 이제 경기를 꺼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썼던데 그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작은 좁은 길이 아직 있다라는 거를 네네. 살리고 싶어 할 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던데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하면 FOMC도 FOMC. 그러면 적당히. 예. 9월은 괜찮겠네요. 아직 뭐 9월까지 좀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이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이 실적이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마이너스 9% 정도 네네. 실적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로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발표가 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좋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가이던스 대비해서 잘했냐 못했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9% 하락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려면 다음 분기나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이 대단히 좋을 것이다.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그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언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는 훨씬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락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여파가 과연 테슬라만 그랬냐 이거죠. TSMC도 그랬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지금부터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 영향을 따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요. 네네. 사실 저는 보면서 다우가 좀 올라가고 이제 나스닥이 약간 소강인가 이런 네네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주간 움직임을 보면은 실제로 좀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한동안 제가 이걸 안 했거든요. 네네. 그냥 뭐 월간 단위로만 기존 추세 연장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보여드렸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살짝 조금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섹터를 보시면요. 에너지 섹터 수익률이 지금 3.3%까지 올라왔습니다. 네네. 지난주에요. 헬스케어가 3%, 금융이 2.7, 유틸리티가 2.2, 컨슈머 이제 필수 소비자가 1.4였어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0.7, 이제 경기 소비자가 마이너스 1.6,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마이너스 2.7이거든요. 네네. 마이너스가 네. 이거 딱 작년 금리 이제 급격하게 올릴 때 시장 망가질 때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반영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위에 거 이제 그 뺀 나머지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테크랑 이제 경기 소비자랑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통신 섹터가 빠지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 이거죠. 근데 특히 요 표를 보면서 저는 그래서 더더욱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 한 달 기준으로 봐도요. 에너지 섹터는 3에서 지금 한 달 기준은 4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 달 내내 안 좋았다는 얘기고요. 반기는 심지어 1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네요. 쿼터가 1이고 네네. 반기가 지금 마이너스 2예요. 내내 안 좋았다가 네. 지난 한 달 좋았던 거네요. 이번 주에 올린 게 다 좋은 거예요. 예, 한 달 올린 게. 다 올린 거예요. 헬스케어도 보시면 쭉 안 좋다가 이번 주에 다 들어 올린 거예요. 3개월치를 한 방에 이번 주에 들어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보이는 결국 게 키 맞추기 정도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저는 이게 키 맞추기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실적 발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역방향이 역사이클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고 네네. 리밸런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금융주들 있죠. 네. 금융주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데도 있고 못 나온 데도 있는데요. 보시면 JP 모간이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초대형 은행들뿐만이 아니고요. 찰스 슈왑이 13% 올랐고요. US 뱅코프가 8% 올랐거든요. 네. 이 소형업체들 남아있지만 사실상 금융주들의 위기가 종료된 거 아닌가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금융이 2.7% 지금 한 달에 6% 올랐어요. 지금 3개월이 6%거든요. 내 바닥을 기다가 지금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거 JP 모간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나왔을 때도 얘네들이 지지부진했었는데 한 달이나 주간 단위로 보면 얘네들이 다 치고 올라왔구나. 그럼 뭔가 매수세가 있다는 거죠. 수급만으로 놓고 봤을 때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실적 발표 이후에요. 5% 올랐거든요. 헬스케어 우려감이 해소된 게 보여요.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쭉 안 좋다가 3% 올랐잖아요. 다들 걱정이 그거였죠. 코로나 때 집에만 있고 못 나오니까 치료할 것도 나중에 해야지 네네.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적이 대단히 견조했거든요. 그거보다 가입자 수가 더 많았던 거죠. 매출액이 더 높아졌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외로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필수 세비들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 2.4, 코스트코, 코카콜라 2.5, P&G 1.9가 상승했거든요. 네네. 이게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펩시도 그랬었고. 네.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제가 예뻐하는 테크 경기주 IT 섹터가 테슬라 7% 마이너스 주간입니다. 메타 4%, 구글 마이너스 4%, 아마존 마이너스 3, 엔비디아 마이너스 2, AMD 마이너스 4, 마소가 마이너스 0.4%. 이게 뭐 어떻게 보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현재 나스닥 100 리밸런싱을 하니까 그간에 이제 조정이 좀 있었다라는 네네. 것과 금리 인상 효과가 지금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매도해야 될 이거 공매도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쳤었고 실적이 또 받쳐주고, 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받쳐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고요. 이게 일시적인 되돌림이냐, 네. 아니면 이게 추세가 꺾이느냐를 보려면 이번 주 빅테크들 실적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네. 주 빅테크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도 가이던스가 미진하면 그러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뭐 다른 조건이, 그러니까 예전 그냥 평범한 시장 같으면 네. 실적을 비트하면 주가가 오르죠, 당연히. 네, 그쵸.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죠. 비트하고 레이즈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실적 비트했어. 그럼 당연하지. 뭐 컨센이 낮았잖아. 예상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것도 비트 못하면 어떡해. 그 다음은 레이즈가 뭐가 나올 거냐. 네. 네, 이게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어디서? 비트는
지금 거의 전망치를? 대부분 네. 업종에서 다 그게 나타날 겁니다. 예. 근데 그간 이제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 있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보면 가치주라고도 할 수 있고 전통적으로 저퍼를 받는 기업들은 그 정도가 아니면 오히려 이쪽으로 또 굳이 성장주에 투자할 이유가 뭐 있어? 레이즈가 안 나오는데 네네. 옮겨갈 거야. 라는 이게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은 되게 냉정하잖아요. 네네. 실적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네. 상반기 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주가가 막 올랐는데 생각보다 그 뭐 올해 가이던스, 그러니까 올해 매출 전망치 내지는 이익 전망치를 우리 생각만큼 올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럴 바에 우리 저기 저퍼주로 가자, 가치주로 가자라는 투자자들도 꽤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난주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만약에 가이던스 이번 실적 발표에서의 가이던스가 부족하면 이 움직임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존재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될 것 그러냐면 같아요. 네.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예상치가 24.29 빌리언이었어요. 네. 242억 달러였는데 실제로 매출은 249억 달러 나왔거든요. 네네. 제가 그 전주에 테슬라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예, EPS도 비트할 것 같다라고 딱 가격 올린 만큼 비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실제로 그랬는데 시장에서 문제 삼았던 건 뭐예요? 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기억나세요? 장 초반에 시간에서는 왔다 갔다만 했어요. 네네. 왔다 갔다 하다가 컨퍼런스 콜 계속 진행하면서 조금씩 내려갔다가 장이 열리면서 1% 2% 마이너스에서 쭉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럼 매도세가 있는 거죠. 이게 뭐 공매도가 됐던 차익 실현 욕구가 됐던 그게 뭐가 됐던지 간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비트하면 레이즈가 지금 있어야 돼요. 테슬라가 뭐 공장 뭐 그 정비한다고 뭐 늦어졌다 뭐 이런 업그레이드 얘기도 한다고 뭐 잠깐 쉰다고 하고. 네. 예, 그러니까 뭐 긴가민가 하다가 결국 시장이 밀리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망이 강한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많이 올랐고요.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번 주에 네. 정말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전망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제가 여러 개를 준비할까 하다가 네. 이게 너무나 제가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라서 저도 너무너무 이렇게 신경이 쓰여서 네.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어요. 이미. 네. 이미 다 가서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로소프트만 우리가 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컨셉부터 한번 보자고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거 다 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에도 많이 했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했고 앞으로 이게 좋아질 거다 다 압니다. 모두가 압니다. 삼척 동자도 알아요. 봅시다 그러면. 컨센이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554억 달러. 네. 55.44 빌리언이고요. EPS가 2.55 달러입니다. 이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많이 쓰는 게 두 가지예요. 증권사들은 다 팩트셋 걸 쓰던지 네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음이. 레피니티브? 예, 팩트셋 이렇게 하는지 뭐 그렇게 팩트- 모르겠지만 뭐 팩트셋과 네, 레피니티브. 팩트셋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요 두 개를 많이 쓰거든요. 네. 예, 요 두 개를 많이 쓰는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회사에서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출액이 하단이 54.9 빌리언에서 상단은 55.9 빌리언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사람들이 보니까 중간이 55.4예요. 그래서 매출이 55.44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보시면 그러니까 매출 원가 뺄게요. 영업 비용만 할게요. 네네. 시간이 너무 걸릴 테니까 15.1 빌리언에서 상단이 15.2 대충 15.2 정도가 지금 시장 컨센입니다. 네. 영업이익은 23에서 23.7 사이인데 이 중간이 23.3이에요. 네. 요 뒤가 반올림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컨센서스는 사실은 뭐냐면요. 증권사 몇 개를 네. 조합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평균 가격이잖아요. 네네. 자, 봅시다. 우리가 그럼 컨센서스가 팩트셋 기준으로는 54.7 빌리언입니다. 네. 이 자체로 보면 회사에서 제시한 중간값이 지금
컨센보다 1.2% 높은 걸로 나오죠. 네. 그러면 좀 실적이 잘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도 보시면 컨센서스보다 낮죠. 네네. 그래서 0.6% 낮게,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나오는 영업 비용 똑같습니다. 0.6% 낮게 나오는. 그런데 영업이익은 컨센보다 3.4% 높게 나오는 네. 그런 모양이 되잖아요. 팩트셋 기준으로 봐서는 실적이 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는 네네. 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과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요거 이미 다 반영했어요. 네. 시장에서 요 정도는 눈치채고 있어요. 우리 증권사들의 컨센이 이 정도였었고, 미국 네. 증권사겠죠. 미국 증권사들에서 예상한 컨센이 이 정도였었고, 이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 아니까 최소한 이거보단 비트를 해야 되겠구나. 네네. 예상보다 요거보다 조금 더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비실비실한 경우들은 요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확실히 비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클라우드 아니에요? 맞습니다. 애죠? 사업부가 세 개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가 잘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한 게 23.8빌리언이 지금 컨센인 거죠. 네. 그거를 수치화해 놨죠. 이게 매출의 금액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제시한 거에 비해서 컨센서스가 다소 낮다. 그렇죠. 그 말이구나. 회사는 23.6에서 23.9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애저 더 잘 될 것 같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요. 나쁠 때 네네.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이 정도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시나리오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있을 거고 베스트 케이스가 있을 거고 월스트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케이스일 경우에는 요 정도 금액이 나올 거고 월스트 케이스일 경우에는 23.6빌리언의 매출액일 것이고 네네.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23.9빌리언의 매출이 나올 거야라고 회사에서 미리 얘기를 해줬고 네네. 애널리스트들이 연구를 해봐서 보면 아마 23.9일 거다. 상단에 가깝게 나올 거다라는 게 지금 컨센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표를 보는 방법을 잘 몰랐었어요. 네, 알겠어요.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별로 좋은 질문 같지 않아요. 제가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다 아는 줄 알고. 좋은 질문이죠. 자, 매출의 이 사업 구성이 세 가지 있어요. 오피스 365 요거 생산성 비즈니스 프로세스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말씀하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애죠. 여기 그렇죠. 있는 거고. 퍼스널 개인 PC 윈도우 이딴 건 다 여기에요. 있다는 거. 얘들 안 좋아요. 게임 어디 있어요? 게임이요? 퍼스널 컴퓨팅이요. 네. 이게 매출액이 작아요. 어차피 퍼스널 컴퓨팅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요 위에 두 개가 합치면 매출액 비중이 60%가 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네네. 역시 인공지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영업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네네.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블룸버그 기준으로 보면 컨센이 매출이 55.1이에요. 그러니까 팩트셋보다 작아요. 네네. 맞아요. 덜 나올 것이고 영업 비용도 15.3빌리언으로 비용은 좀 더 나왔을 거다. 0.1빌리언 더 나왔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약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쉬운 거는 연합인포맥스 기준인데요. 연합인포맥스에서도 자료가 나와요. 보면 그러면 35개 증권사 전망치가요. 매출이 55에서 56.2빌리언이었고요. 네. 컨센서스가 55.46빌리언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44나 46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34개 증권사 전망치가 EPS가 2.45에서 2.63 사이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컨센서스는 2.55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investing.com이 대부분 맞아요. 55.44빌리언에서 EPS 2.55달러. 네네. 요거를 넘는데 네. 넘어야만 하는데
넘어주세요. 네, 그쵸. 넘어주시길 바라는데 그리고 10% 이상 넘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가이던스가 이거보다 잘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월가에선 그럼 어떻게 더 잘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마침 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왔어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35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접근 가능한 시장은 1,35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네. 26회계 연도까지 15에서 30% 정도의 이 시장을 차지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애저 성장률은 27%를 예상하고 있다. 근데 애저 오픈 AI 서비스, 깃허브 코파일럿 등이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애저 성장률은 1% 초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27 플러스 1이 될 수 있다. 28이 나타날 수도 있다. 28 정도. 이러면 서프라이즈는 아는 거예요. 네네. 네. 이러면 서프라이즈예요. 걔네들 쓸 때 1%를 안 써요. 100bp 이렇게 크게 써요. 100bp 이렇게 씁니다. 네.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가를 340에서 405달러로 상향했는데요. 보세요. 복수의 IT 파트너의 피드백에 따르면 네. 내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CIO들이 내 친구들인데 애저 플랫폼을 선도적인 AI 제품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클라우드에서 점유율이 증가 중이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걸 설명해 주는. 그렇죠. 네. 애저가 성장률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AI가 다른 기술 혁신과 다른 거는 내일을 대신해 준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일손을 덜어준다. 네. 어렵게 얘기하면 효율성을 높인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중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이 없을 테니까 구차한 설명을 빼고요. 네네. 바로 들어가면 깃허브 코파일럿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 이제 예전에도 이제 코딩할 때 코딩 틀린 거 하나 찾는데 4명이서 쭈루룩 써가지고 몇 시간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가 틀렸나 하고 네네. 띄어쓰기 틀렸나 맞았나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챗 GPT에다가 그거 딱 하면 10초 만에 찾아줘요. 이거 네네. 틀렸는데요. 고쳐주잖아요. 네. 됩니다. 이제 깃허브는 전 세계 이제 다른 개발자와 함께 소프트웨어 빌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에 코파일럿이 붙었어요. 자연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 조각을 제안해서 코드를 더 빠르고 더 잘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팅으로 개발자의 시나리오 초점을 맞춰서 AI가 코딩을 대신해 준대요. 이미 작년에 여기서 이제 코딩된 것의 40%가 AI가 했대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이게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이거 여기다가 돈 붙이면 되는 거. 이게 예를 들어서 1달러면 네. 1달러 더 붙이면 되는 거. 2달러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확 올라가잖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용하기 어려운 것을 채팅으로 해결해 준대요. 그러면서 월 39,000원. 이게 지금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4% 올랐던 네네. 이유잖아요. 30달러. 월 30달러로 내가 대신해 줄게. 저는 이거 씁니다. 제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거는 정말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쵸. 인력을 진짜 막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이거 울프 리서치는 애저가 27.5% 성장했을 거로 추정하는데요. 클라우드 성장세 둔화에도 AI 중심으로 오히려 성장세가 30%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 진짜 세게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그게 궁금했던데 네. 했던 건데 지금 27%라고 했던 게 지금 클라우드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7%라고 하는 게 이게 높아진 건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지. 성장률은 줄고 있죠. 네, 성장률은 줄고 있는데 가이던스보다 높아요. 네. 아마 이번 핵심이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애저 클라우드 성장률이 아마 핵심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면 제가 그 화면 하나 열어놨거든요. 이거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애저의 그럼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게 히스토리를 쭉 담은 거예요. 이거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네네.
지금 보시면 과거에야 뭐 60% 50% 하니까 뭐 이게 성장 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대로 떨어지더니 30% 떨어지고 31% 떨어지고 이러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때 주가 하락했던 거였었거든요. 이게 30%대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근데 지금 방금 전망치 나온 거 보니까 27%인데 만약에 이게 27%보다 높게 나오면 이거 살아난다. 라는 식으로 시장에선 되게 관심을 크게 받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27% 정도 수준 나오게 되면 물론 숫자를 그냥 딱 선을 긋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있구나 계속 몸집은 커가지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해서 약간 이게 좀 이번 주가의 어떤 그 실적 발표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까?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맞고요. 근데 만약에 27이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더라도요. 네.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AI를 붙였을 때의 네. 어떤 시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실적이 지금 당장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계속 붙이는 거죠. 저는 지금 AI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저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당장 뭐 이렇게 완전 막 자비스가 내일 아침 오늘 자고 일어나면 자비스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할 리는 없고요. 네네. 그건 너무 법률적인 부분에 넘어야 될 길이 멀고 대신 지금 쓰고 있는 지금 팔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에 AI가 붙은 것들 네네. 이런 기업들 몇 개 제가 종목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말을 못하니까 네네.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아는 거 흔히 아는 거 시가총액 순서대로 보시면 몇 개 있어요. 네네. 그런 애들이 좋을 가능성이 높죠. 왜? 나는 이거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이렇게 네. 붙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도비도 파이어 플라이 붙일 수 있죠. 거기다 그쵸. 코파일럿 네. 붙일 수 있죠. 세일즈포스 붙일 수 있죠. 서비스나우 붙일 수 있죠. 오지간한 거 다 붙일 수 있어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 서비스들이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네. 걔네들은 이거 붙이는 순간 가격을 거의 다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뭐 개인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기업이 내는 거라고 그렇죠. 회사가 네. 내는 걸 기업 상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건비 대비해서 효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도입할 거거든요. 네네. 그럴 거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최근에 내놨던 이제 $30짜리 구독료는 이제 이번 분기부터 붙기 시작하는 걸 테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가이던스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 하는 거고 기존에 하는 거고. 여기 코파일럿 붙이고 싶은 사람들은 돈 더 내세요 이거죠. 네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19,000원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아무튼 거기다가 그걸 붙이려면 $30 더 내라 이거거든요. 그럼 붙이지 않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GitHub를 갖고 온 이유도 그거예요. 이거 코딩하는 거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네네. 시간 낭비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걸 대신해 준대잖아요. 아이디어만 내라 사람이. 네. 그럼 내가 대신 짜줄게 이거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굉장한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그냥 너무 답답해서 네. 오늘 막 구글링을 하다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가격 인상이라고 쳤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시아 전역에서요 4월 1일부터 가격 인상입니다. 네. 예, 환율 변동 때문이라고 하고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는 15%, 온라인 서비스는 11% 가격 인상했어요 이미. 근데 이게 딱 4월 1일부터 했잖아요. 네네. 이번 4, 분기. 5, 6. 그러네요. 그렇죠. 매출도 늘어나겠네요. 매출하고 이익이 다 같이 늘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사실 테슬라는 실적 나오기 전에도 약간 걱정은 했어요. 저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가격 인하해서 판매량이 는 거니까 이익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민감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될 것 같아요. 왠지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죠. 잘 근데 돼야 대신 이제 정말 시장 컨센서스보다 얼마나 더 서프라이즈를 내놓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자 우리 시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만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에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 여러분들께도 기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잘 살펴봤습니다. 전망치 봤고요. 자, 이상원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